연작소설 두 번째 작품인 몽고반점은 다소 추상적인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강이 보여주는 것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학살 기획자의 본성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법도 사람도 세상 그 무엇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는 비열하고 사악한 특성이죠. 형부는 예술 사기꾼입니다. 예술가인 척 예술을 앞세우지만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수단으로 예술을 사용할 뿐입니다. 이러한 예술 사기꾼인 형부가 상징하는 것은 정치 사기꾼입니다. 말하자면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이 내세운 것이 정의사회 구현입니다. 노태우는 보통 사람들이었죠. 사람령의 몸에 아직도 몽고반점이 남아있다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예술 사기꾼 형부는 미칠 듯한 성적 욕망에 빠집니다. 그때부터 사람령에는 처제가 아니라 성적 대상인 몽고반점일 뿐입니다. 몽고반점이 있는 육체와의 성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예술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엉덩이 가운데에서 푸른 꽃이 열리는 장면은 바로 그 순간 그를 충격했다. 처제의 엉덩이에 몽고반점이 남아있다는 사실과 벌거벗은 남녀가 온몸을 꽃으로 칠하고 교합하는 장면은 불가해야 할 만큼 정확하고 뚜렷한 인과관계로 묶여 그의 내리에 각인되었다. 몽고반점과 푸른 꽃, 온몸을 꽃으로 칠하고 교합하는 예술 사기꾼 형부의 성적 욕망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예술행위라는 한강의 설정이 다소 추상적이지만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예술 사기꾼 형부는 예술 외의 수단으로 또 하나를 내세웁니다. 그것은 영예를 이해하는 척하기와 위하는 척하기입니다. 아무도 그녀를 도울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이 강제로 고기를 먹이는 부모, 그것을 방관한 남편이나 형제 자매까지도 철저한 타인 혹은 적이었을 것이다. 예술 사기꾼 형부는 사람 영의 편에 서서 고기를 먹지 않는 그녀의 근원적인 문제에 다가가려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몽고반점과의 교합이라는 목적을 위한 신용일 뿐입니다. 정치인들이 전통시장을 찾아가서 떡볶이를 먹고 어묵 국물을 마시면서 시장 상인들과 다정한 척 대화를 나누고 어깨동무하고 사진을 찍는 풍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고기를 먹지 않는 거지? 언제나 궁금했는데 묻지 못했어. 꿈 때문에요. 꿈을 꿔서 고기를 먹지 않아요. 무슨 꿈을 꾼다는 거야? 얼굴? 예술 사기꾼 형부가 누구도 묻지 않았던 사람 영예가 왜 고기를 먹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나 신용일 뿐입니다. 영문을 알 수 없어 하는 그를 향해 그녀는 낮게 웃었다. 어쩐지 음울하게 느껴지는 웃음이었다. 이해하지 못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햇빛 아래에서 가슴을 드러냈던 거지? 라고 묻지 못했다. 마치 강압성을 하는 돌연변이 체의 동물처럼. 그것이 또 꿈 때문이었나?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영예를 이해하려는 최초의 시도가 신용으로 멈추는 장면입니다. 사람 영예는 예술 사기꾼 형부에게 자신이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를 꿈 때문이고 얼굴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절벽에 말하는 듯한 절망을 느끼며 사람 영예는 낮게 웃습니다. 그 웃음이 음울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꿈은 학살의 참상을 알아차린 것이고 얼굴은 처참하게 학살당한 사람들의 얼굴이 사람 영예 안에서 억울함과 비극으로 들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인 듯 내가 아닌 듯한 가까운 사람들이고 같은 민족, 같은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 영예는 고기를 먹을 수 없고 몸 안에서 억울함과 비극으로 들끓고 있는 학살당한 사람들 얼굴이 떠올라 그 뜨거운 열기에 더워서 옷을 벗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술 사기꾼 형부는 형식적으로 궁금해할 뿐이어서 여기서 멈춥니다. 진정한 목적은 사람 영예의 꿈이 아니라 몽고반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영예가 몸에 그려진 꽃 그림을 지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꿈을 꾸지 않아요. 나중에 지워지더라도 다시 그려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꿈을 꾸지 않는다는 말은 세 번째 작품인 나무불꽃으로 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술 사기꾼 형부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됐어 라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런 사람이라면 허락할지도 모른다. 그 어떤 것이라도 허락해 줄지 모른다. 예술 사기꾼 형부는 사람 영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를 이해하는 것이 신용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 영예가 꼭 그림을 지우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 영예의 약점을 찾아낸 것이라고 기뻐하면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와 제이는 번갈아 그녀를 보았다. 정말로 할 수 있겠어? 그녀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으나 제이는 마치 뜨거운 것에 댄 듯 그녀를 밀치고 물러섰다. 무릎을 세워
감추며 말했다. 뭐예요? 포르노를 찍자는 거예요? 예술 사기꾼 형부는 몸에 꼭 그림을 그리고 사람 영예와 함께 촬영하는 배우 제이와 그녀에게 정사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후배의 거부로 원하던 장면을 촬영하지 못합니다. 예술 사기꾼 형부는 후배가 돌아간 후 사람 영예를 겁탈하려고 합니다. 그가 강제로 입술을 누르고 혀를 밀어넣으려고 하자 그녀는 다시 거칠게 그를 밀어냈다. 왜 안 된다는 거야? 내가 형부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꽃? 그게 날 못 견디게 했던 거야. 그것뿐이에요. 예술 사기꾼 형부가 원하는 것은 육체적 관계이고 사람 영예가 원하는 것은 꽃과의 합일입니다. 내 몸에 꽃을 그리면 그때 받아주겠어? 예술 사기꾼 형부의 목적은 몽고 반점이 있는 여자와의 육체 관계라는 것을 이 장면으로 한강은 명백하게 밝힙니다. 동시에 사람 영예는 몸에 꽃 그림을 그린 이후 꿈을 꾸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꽃과의 합의를 원할 뿐입니다. 이 부분이 소설 전체의 전환점이 됩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것만으로는 짐승만도 못한 세상이 바뀌지도 학살이 멈추지도 않는 현실의 절망 앞에 무력해져 있는 사람 영예가 새로운 방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즉 사람, 짐승, 죽음뿐인 현실에서 벗어나 식물을 지향하는 삶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식물, 나무를 지향하는 삶은 역설적으로 짐승만도 못한 세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나무가 되는 것뿐이라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이 암흑의 현실을 아는지 격렬하게 인류에게 되묻는 행위 상징이기도 합니다. 몽고 반점에 있는 여인과의 육체적 관계라는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예술 사기꾼인 형부는 윤리도 양심도 법마저 짓밟습니다. 그리고 예술을 수단으로 사람 영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녀를 짓밟습니다. 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 학살을 기획하고 명령한 자들의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 영예는 몸에 꽃 그림을 그리고 온 예술 사기꾼 형부와 육체적 관계를 합니다. 그러나 꽃과 꽃의 합의를 한 것입니다. 목적을 이룬 예술 사기꾼 형부는 이제 사람 영예에게 관심조차 없습니다. 고기만 안 먹으면 그 얼굴들이 나타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녀의 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의지와 무관하게 차츰 그의 눈은 감겼다. 그러니까 이제야 알겠어요. 그게 내 뱃속 얼굴이라는 것. 뱃속에서 올라온 얼굴이라는 것. 뒤를 알 수 없는 그녀의 말을 자장가 삼아 그는 끝없이 수직으로 낙하하듯 잠들었다. 이제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 영예가 무서워하는 것은 학살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을 거라는 말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즉 학살이 없는 꽃과의 합일, 식물인 나무의 삶을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그것만이 학살을 무서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이 짐승만도 못한 세상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라는 절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듣지 않는 허공에 떠도는 목소리일 뿐입니다. 나쁜 새끼. 아내는 낮은 소리로 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아직 정신도 성치 않은 애를, 저런 애를. 예술 사기꾼 형부와 사람 영예의 교합 후 그 현장을 목격한 언니 이내의 관점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아직 정신도 성치 않은 애를, 저런 애를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작품인 나무불꽃 주인공인 언니 이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혀 서서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 순간인 듯 활활 타오르는 꽃 같은 그녀의 육체, 밤사이 그가 찍은 어떤 장면보다 강렬한 이미지로 번쩍이는 육체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몽고 반점 마지막 문장입니다. 언니 이내는 예술 사기꾼 남편이 어떤 장면보다 강렬한 이미지로 번쩍이는 육체만을 응시하고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예술 사기꾼 형부의 목적은 오직 몽고 반점이 있는 여인과의 육체적 교합이었다는 걸 확인해 줍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악한 학살 명령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